안녕하세요. 입니다. 이제 연결 현금 흐름표 SPG. 자, 요거는 재무제표 뒤에 주석으로 들어있지 않고 얘들은 그냥 한 방에 다 적었네.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몇 군데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깔끔하게 보라고 해놨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현금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것.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그게 영업이란 말 자체가 돈 버는 행위로 발생되는 현금이 있냐 없냐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투자 활동 어딨노? 투자 활동 현금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투자를 안 하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재무라는 거는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본금이 변동되든지 돈 빌리는 돈이 변동이 있든지, 자본금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환사채나 뭐 다르게 뭐 땅값이 올랐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알파들, 그리고 그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차입금 같은 거, 이자 내면서 빌리는 것들이 증가되든지 감소되든지 그런 것들에서 회사 기준으로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자 들어가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82억, 점 3분기는 플러스 109억인데 마이너스 182억이라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안에 항목이 단기 순이익, 요것도 무조건 넣어야 되고, 단기 순이익을 위한 조정을 위한 가감 요거 항목이 있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요게 들어가고, 네 번째가 이자 수익, 이자 지급, 법인세, 요거 여섯 가지를 다 플러스를 시켰는데 마이너스 182억이라는 소리거든. 단기 순이익은 분명히 158억, 순이익은 플러스가 됐는데 왜 마이너스 182억일까? 어디에서 빵꾸가 났을까? 단기 순이익을 위한 조정 가감, 요거는 보면 이자 비용, 대손 상각비, 뭐 주식 보상 비용, 퇴직급여, 뭐 7번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미래에 줄 돈이니까 아직 내수 중에 있으면 플러스를 했잖아. 외화 환산 손실, 아직은 환산 그 지금 보니까 이득이지만 내수 중에 돈이 안 들어왔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법인세 비용 줄 돈이지만 아직 내수 중에 있으니까 플러스. 외화 환산이 그 이익인데 마이너스인 상태, 아직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건 마이너스지, 맞지? 지분법 이익 10억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감 상황, 가감 항목에서는 83억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영업활동이 난 자산 부채의 변동이 403억이 빵꾸가 났네. 보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 갈로는 증가잖아. 177억이 매출 채권이란 말은 일을 해주고 돈 받을 돈, 물건 팔았는데 받을 돈 바로바로 현금 안 주잖아. 그러니까 요게 뭐 60일 만에 30일 만에 들어올 때 곧 텀 기간 동안에는 재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로 친다. 돈을 못 받았는 상태니까 받을 돈이지만 마이너스 됐으니까 177억, 작년에는 138억, 40억 증가했니? 그러면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인데 빵구 만나면 되잖아. 정시에 받고 돈만 정확하게 받고 빵구 만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채권이 뭐 대손 충당률이 얘들은 3% 정도 되던데, 대손 충당률이 낮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대손 충당률이라고 하는 거는 빵구 날 거를 대비해서 뭐 미리미리 빼두는 돈. 근데 얘들은 한 3%를 설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한 100개 팔면 한 3개 정도는 못 받는단 말이잖아. 그러면 이 그 매출 채권이 177억 증가했으면 여기에서 그거 채권이, 매출 채권이 못 받는 돈이 177억 증가했으면은 여기서 한 3% 정도, 요거는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나머지는 다 받는다라고 보면은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뭐 큰 의미 없는 거지. 더 좋은 거지. 이게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니까. 그게 뭐 60일 만에 들어든지 30일 만에 들어든지 90일 만에 들어든지 그거는 시간 문제인 거고, 선급금이 증가, 선급금이라는 건 미리 준 돈이잖아. 모터 만드는 회사가 미리 말로 돈 주겠나, 맞지? 원재료 사든지 하청을 주든지 뭐 선수금은 받는 거고, 선급금은 계약금 쪽으로 주는 돈이거든. 선급금 미리 줬단 말이야. 미리 줬으니까 내 수중에 현금을 더 줬으니까 36억이란 말이야. 근데 미리 줬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주겠노? 부품 회사가, 모터 회사가, 감속기 회사가 뭐 만들라고, 뭘 살라고 미리 준 거야, 이게, 맞지? 그런 것들, 부가세, 뭐 재고자산이 108억이 증가. 재고자산 보니까 원재료, 코일 같은 거, 다이캐스팅 이런 것들 재고, 갑자기 작년보다 부품가나 이런 것들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 혹시 나중에 좀 더 물량 더 들어올 걸 대비해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조금 미리 사놓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래도 43억에서 108억으로 증가했다는 건 2배 이상 정도 증가했으니까 뭐 볼 필요는 있지만 뭐 크게 걱정될 만한 것까지는 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 매입 채무 외상값이 55억,
외상값이 감소됐다는 거. 외상값이 감소됐다는 건 외상값을 줬다라는 소리. 외상값은 뭘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현금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55억. 미지급금이 마이너스 13억. 감소. 미지급금이 감소하는 건 아직 주지 못하는 돈이 감소했다는 거는 줬다는 소리지. 어렵지.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이자 수익 법인세까지 다 내서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82억이 됐더라.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현금이 순이익은 158억이 났지만 지금 요걸로 3분기까지 계산해서 돌고 있는 현금은 없다라는 소리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으로서 돈이 빵꾸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도는 거는 기존에 쌓아놨던 돈도 있으니까 도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거까지도 봐야 되겠지, 맞지? 자본 유보율도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도 있으니까 영업 활동으로서는 빵꾸가 났다. 이뿐할 뿐이야. 자, 투자 활동 현금으로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투자를 안 했으면 플러스지. 자, 이런 거 유형자산의 처분 팔았잖아. 파는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단기금융상품 5억치짜리 뭐 단기금융상품 적금이나 뭐 펀드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대여금 이런 것들 장기금융상품 똑같은 거 요거 합쳐가 한 12억치 샀네. 얘들은 덩어리가 작아서 12억 정도밖에 안 했네. 모톤이고 3천억, 동개발 한 5천억, 쿠쿠홀딩스 한 7, 8천억 굴리던데. 쿠쿠홀딩 7, 8천억인가? 하여튼 많은 돈을 굴려. 얘들이 유보율이 너무 높으니까 뭐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돈을 굴리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보니까 요들 유형자산을 42억치 썼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무형자산을 7억치 썼고,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자산 이만큼의 투자를 했다는 거지. 뭐 이렇게 모터 만드는 회사에서 유형자산 뭐 차 사는데 뭐 42억치 쓰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건물 뭐 이런 거 뭐 또 부품 기계 뭐 이런 거 하는데 돈 썼고, 무형자산 기술 뭐 이런 거 하는데 7억치 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변동되면 정다 그랬잖아. 193억이 플러스가 됐네. 뭐가 플러스 된 겁니까? 단기 차입금 단기적으로 쓸 돈을 534억 땡겨왔고, 단기 차입금을 534억 땡겨왔지만 306억은 갚았고, 배당금은 32억 지급했고, 이걸 다 합치니까 193억. 그러면 얘들은 영업 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투자 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재무 활동 현금은 플러스. 이 상황이네. 이 상황 맞지? 자, 그것도 뭐고, 시작할 때는 125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91억의 현금성 자산이다. 현금성 자산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33억이 감소되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98억 있었는데 지금 91억.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 현금성 자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현금성 자산,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땡큐다. 왜? 돈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여유롭거든. 뭐 중간에 뭐 갑자기 있다가 뭐 이렇게 되나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탁 나타나면 바로 현금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요거 보고 잠깐 이거 별도를 같이 볼까? 참, 요거 별도를 같이 볼까? 요 보면은 지역별 매출 보면은 국내 매출은 전분기보다 떨어졌는데 831억에서 756억. 해외 매출과 미국 매출, 유럽 매출, 중국 매출, 일본 매출이 다 올랐어. 기타 매출과 국내 매출만 지역별로 줄어들었고, 그 전체 중에 해외,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은 다 올랐다. 거기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중국 매출이 860억에서 1265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유럽 매출도 126억에서 181억. 어찌 보면은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처음 팬데믹 상태에서 이게 매출이 제일 안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번 분기를 작년보다 더 높게 더 잘 나왔다고 썩 좋아할 건, 여기 또 이렇게 혹해서는 안 될 수도 있지, 맞지? 작년에 원캐 못했으니까. 저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힘들었잖아, 맞지? 근데 2021년은 락다운이 적었으니까 매출이 뛰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되었고, 재무제표 별도를 보자. 요거 별도까지 할까? 별도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 자, 재무제표 요 별도를 짚은 이유가 요게 조금 달라가지고, 별도 요게 조금 달라. 이 중에 매출액도 조금 차이 나고, 요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뒤에 한번 또 짚을 게지만 원가가 한 87% 정도 들어가고, 그 별도가 판관비도 한 8.2%, 영업이익도 한 4.1% 정도 들어가고, 그 EPS는 한 293원, 얘들의 PER은 한 30배, ROE는 6.3%, PSR은 1.05, PEG 수치는 굉장히 성장률이 가파른 GPA 수치도 한 9.
그러니까 별도로만 봤을 때는 연결하지 않으면은 뭐 시장성이 떨어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또 자본 변동표 요거는 뒤에 보면 되고, 얘들의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별도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7억, 어디서 마이너스 빵과 나는 거니까 자산 부채 변동에서 매출 채권 155억 마이너스, 재고 자산이 마이너스 49억. 돈 받을 돈이지만 아직까지는 빵분 상태라는 거지.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근데 얘들은 마이너스인 상태. 팔아먹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샀네.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공구화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보증금 증가,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고, 재무활동은 63억 플러스, 단기 차입금 똑같이 아까 전에 단기 차입금 상환, 얘들 거는 219억 상환했는데 연결로 봤을 때는 500억 가까이 증가했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요 다시 들어가면 특수관계자의 매출 거래 내역을 보면은 SPG USA 미국의 매출 116억, 수주의 41억, 청도 성심 모타 유한공사 5억. 얘들 뭐야? 베트남은 2억. 베트남은 20만원. 얘들한테 매출은 20만원. 그래서 총 190억의 매출이 발생되었다. 그 SPG가 USA한테 팔아먹은 게 116억이란 말이겠죠, 맞지? 자, 채권 채무 받을 돈 SPG USA에 32억 받을 거 있고, 수주에 23억, 그래서 총 64억 받을 거 있고, 외상값은 463억.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수주의 그 외상값이 155억, 그리고 청도 성신 모터 유한공사에 108억, 베트남에 193억의 외상값이 있네요. 베트남이 크네. 자, 또 뭐 있노? 이 배당. 얘들의 그 배당률을 보니까 배당 성향이 한 25%에서 27%, 22% 이렇게, 19년도에 25%, 20년도에 27%, 21년이야 이거 연도가 엄격했네. 그 20일 요번 분기 싶은데 20일 그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25%란 말이야. 순이익의 25%를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퍼센티지가 지금 주가의 1.6%가 되더라. 요런 소리. 그게 한 주당 하면은 100원 정도 되더라. 그럼 1.6%에 100원이면은 16,000원 정도 했었단 말이겠지, 맞지? 아니다. 18,000원. 1.6%면 8,000원, 8, 9,000원 했으니까 100원 정도 되겠지, 맞지? 계산 딱 하면 그런 식으로 5년 평균 배당은 1.5%, 5년간 한 1.5%의 배당, 순이익의 한 20에서 27%를 배당 줬다. 이렇게 이게 전환사채 5년 동안 사업 증자나 감자 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 전환권 행사가 100억짜리가 있었는 7,690원에 액면가는 500원짜리를 제2의 CB 컨버터블 본드, 컨버터블 전환사채, 전환하는 사채를 썼다. 회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시켰다. 주식으로 전환시켰다. 39만 주. 3월 18일 날 45,000주 전환시켰다. 7,690원에 액면가는 5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자본금, 여기서 500원 뺀 금액은 자본 잉여금으로 쌓였다는 거지. 다 쌓여서 지금은 2회차 무기명식 무보정 3호 전환사채가 완료되었다. 하나도 없다. 100억짜리가 다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주식수는 불어났다는 소리. 자, 그래서 100억 정도 땡겨왔는데 그걸 어디다 썼나? 운영자금으로 땡겨왔는데 그거를 차입금 갚는데, 이자 갚는데, 그거 빌린 돈 갚는데 100억 낼름 다 썼다. 자, 기타의 재무는 5년 평균 요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뭐 30명이 회식을 가서 어떤 놈은 15,000짜리, 어떤 놈은 8,000짜리, 어떤 놈은 또 이렇게 막 9,000원짜리, 7,000원짜리 짜장면 통일 안 하잖아. 그러면 회계가 나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한번 보자. 30명이 26만 7천원이 나왔다. 계산하기 힘들게. 자, 26만 7천원, 26만 7천원 나누기 30은 8,900원씩 내. 이러면 되는데, 나 100원짜리 없다. 니 9,000원, 100원 니 서비스를 해라 하는 놈이 있고, 나 8,800원밖에 없다. 니가 100원 내라 하는 놈도 있고, 자기는 돈도 안 줬는데 돈 줬다 하는 놈도 있고, 내가 언제 돈 안 줬는, 그러고 또 술 먹고 토끼는 놈도 있고, 그걸 해결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맞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10%를 더 걷는 게라 8,900원 나왔지. 자, 회비 만원씩 나왔다. 참 1,100원 플러스 되잖아. 1,100원은 혹시 모를 빵꾸 날 거를 대비해서 그거 설정해 놨는데, 요게 만약에 그거 남으면은 뭐 2차나 3차 비용에 더 뭐 추가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보통 유도리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 유도리께 안 하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8,900원씩 다 받아야지. 그럼 회계하는 사람들 얼마나 머리 아프게 넘었지. 근데 그 장부상에서는
재무제표상에서는 일부러 미리 받을 수는 없고 설정률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3%씩 얘들은 매출채권 받을 돈은 3% 정도는 빵꾸 날 것 같더라. 그럼 계속 설정하는 거지. 30기에는 4.3%, 29기에는 12.7%, 대손 충당률이 그거 뭐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감소되고 있지. 3%는 괜찮은데 12%는 좀 크잖아, 맞지? 1000억 팔았는데 12% 같으면 1200억, 120억을 못 받을 수 있는 돈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크잖아. 근데 4% 같으면 뭐 1000억 같은 경우 4% 같으면 40억 아이가. 또 1000억 같으면 3% 같으면 30억이니까 30억 정도는 이렇게 1000억 중에 970억은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되는데 한 10% 이상 되는 건 크다. 그래서 얘들의 설정률은 지금 3% 정도, 3, 4%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이꼬로 그 중에 3% 정도는 못 받는 게 있다. 그러면 얘들이 돌아오는 게 매출 채권이 돌아오는 게 여기 보면은 총 1178억이면 요게 기초잔액 기간이 없네. 그래 매출 채권이 거래처별로 30일에서 한 180일 정도 걸리지만 못 받을 거는 한 3% 정도 설정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매출 채권과 기타 수치 채권의 약정 회수 기일 경과를 요거는 애매하다. 이 전체 거기 했는 게 있는데 그게 없나? 요네 전체 1176억의 매출 채권 중에 일반 채권이 6개월 이하에 들어오는 게 1121억, 1176억 중에 한 50억 뺀 나머지가 들어온다는 건 한 4% 정도만 6개월 이상 걸리고 한 6개월 넘게 걸리고 계산해보고 1121 나누기 1176 1176은 9% 잘못 계산했다. 1121 나누기 1176 1176은 빼기 1은 4% 4.6% 맞지? 이게 산수가 안 된다. 1176 나누기 1121은 이거 맞지? 내가 했던 거 맞지? 1121 이거 나누기 1176 76은 빼기 1. 빼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4.4% 정도 맞지? 뭐 그냥 1121억에서 1176억이면 55억 차이 나니까 1000억에서 55억 해봐야 4.6%만 했단 맞지? 4% 정도가 4% 이상 되는 게 한 5% 이상 5% 가까이가 6개월에서 1년 3년 고까지 받을 돈이고 나머지는 다 6개월 안에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매출 채권 이거로 3%만 못 받고 6개월 안에는 돈 다 받는다. 자, 끝. 그리고 재고 자산은 935억인데 재고가 제품이 403억에서 447억 여기서 한 40억 증가했고 제공품 만들고 있는 게 132억에서 154억 여기서 또 한 30억 증가했고 원재료에서 229억인데 320억 100억이 증가했대. 원재료에서 100억 원재료가 100억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 재료값이 오른다고 판단했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야 된다고 판단했든지 그렇겠지. 그래서 총 재고가 776억에서 935억 26.93%에서 27.18% 자산 대비. 자, 자산 대비는 0.2%밖에 안 증가했는데 액면상으로는 맞지? 200 한 150억 가까이 증가했다 맞지? 자산 총자산 대비에는 0.2% 0.25% 정도 0.25% 정도 좀 증가했고 맞지? 0.25%. 자,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3.98 365일 나누기 3.98 하면 그거 36 40일 만에 아니다 40일마다 맞지? 365 나누기 3.98 90일 만에 내가 왜 얘기했었나 4936 그렇지 91일 만에 재고가 하나씩 홀랑홀랑 소모된다. 이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빨리빨리 회전되는 거니까 그래 돼 있다. 주주에 대한 사항을 보면 이준호 창업자 주식수 430만 주 20%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상은 이거 창업주 맞나? 이상은 그 자 이름 보니까 아들이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경영권에 뛰어든 사람은 이은지밖에 없더라고. 이현지 아들이 7.9점 얘들이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게 42%를 지분을 얘들이 가지고 41%를 가지고 있네. 920만 주. 자 볼까 다 봐봐. 5% 이상은 이준호와 이상현. 자 개미들은
1090만 주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52%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가는 2021년 6월에 12,900원, 최저가는 2021년 4월에 9,01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준호 60년생이야. 60년생 2007년부터 재직. 근데 이 회사가 30년이 넘었는데 창업주는 아니다. 창업주는. 자, 그리고 이승로 56년부터 창업주 맞나? 창업주가 될 수가 없잖아. 30년 됐으면 30에 창업했다고? 60년생이면 내보다 17살 16살 많으니까 30에 창업해도 가능한데, 근데 2007년부터 재직을 했으니 이건 뭐 어떻게 모르겠다. 창업주는 모르겠다. 창업주는 모르겠다. 자, 이승로 56년생, 자, 기획실장 91년부터, 자, 보면 이제 여기 이은지 89년생, 아까 이은지 있었잖아. 지분 5%가 있는 이은지, 여기 있잖아, 맞지? 이은지, 여가 딸내미 80년생 89년생 89년생 계산하니까 34살인 게 34살. 여기에 모션 사업부에 상무로 있고, 이사로, 그리고 SPG 모션 사업부, 그리고 스마트 카라 지분 20몇 프로인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표이사로 있는 거야. 딸내미가 34살에 대표 최대주주이자. 그럼 최대주주 연결되는 사람이 이모로는 없어. 이춘징 청도 공장 총괄에 93년부터 일했고, 여기는 95년부터 일하는 이사 대우 받는 사람은 제조기술 총괄, 여기는 제조기술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오래 근무한 이사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오래 근무한 이사들이 생각만큼 없다. 그리고 또 뭐 있노? 이은지 스마트카라 요 딸내미 34살, 직원 총 382명이 평균 근속 7년 근무를 했고, 계열사는 SPG, USA, 수주, 베트남 다 지분 100%라는 거고, 그리고 청도 요도 100%, 스마트카라는 29.5인데 요는 딸내미가 이은지가 대표이사로 있다. 계열회사 스마트카라, 요게 음식물 처리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음식물 처리기 고 들어가 있는 거가 스마트카라가 이은지. 자, 요렇게 돼 있고, 또 뭐 있노? 요게 지금 출자금은 287억 정도를 출자하고 있다. 대주주로 287억, 미국, 수주, 청도, 베트남, 스마트카라 이렇게 해서 총 287억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치면은, 자, 별도와 이제 그걸 마무리 지면은, 자, 유보율은 1300%, 별도는 유보율이 896%, 부채율이 연결은 89%, 별도는 103%, 자본금 1800억, 자본금 1200억, 자산 3400억, 2591억. 자, 매출 2900억 올 때, 연결로 할 때 별도는 1800억, 영업 판관비 8.5%, 원가는 85%, 별도는 원가가 87%, 판관비 8.2%. 자, 영업이익이 어디 나오는? 연결을 하면 5.8%고 별도로 하면 영업이익이 4.1%. 그러니까 별도로 하면은 경쟁이 별로 안 돼. 연결시켜가 베트남 공장, 미국 공장, 뭐 청도 공장 요런 걸로 다 해야지 이제 얘들이 이제 조금 더 먹고 살만한 사이즈가 나오는 거지. 별도로 했을 때는 요렇게 좀 다 하면은 EPS도 293원이고 연결로 하면 762원. PER이 연결로 하면 11.8배가 나오는데 별도로 하면 30배가 나오는 거야. 별도 공장 말씀은 얘들은 이제 경쟁이 안 된다는 소리지. ROE도 연결로 하면 11%인데 얘들은 6.3%. 다른 거는 뭐 성장 PSR도 높은 편은 별도로 해도 높은 편이 낮은 편이야. 낮은 편. PSR이 1.05밖에 안 되니까 PEG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자, 이런 상태. 자, 이것도 뭐 있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게, 얘들의 공장 가동률들은 99%, 그 중국 수주 공장도 106%, 칭다오도 118%, 베트남도 102%. 국내 매출, 해외 매출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매출이 증가했고, 기타 매출, 국내 매출은 감소했지만 올라가고 있고, 연구비는 1.8%씩 쓰고 있고, 국내 그 내수 시장의 그 마켓 쉐어는 스탠다드 AC 모터가 57%, 표준 DC 모터는 33%, 15년 기준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그리고 예, 순차입금 비율이, 순차입금 요거 말고
5년 평균 배당 1.5%. 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3%. 자,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전체 자산의 한 27%가 재고. 자, 평균 건설 연수는 7년.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해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별도에 있는 회사만 있다라면 여기는 굉장히 썩 경쟁력이 높지는 않는 그런 상태. 근데 연결을 시키니까 이 멀티플 수치만 봐도 굉장히 조금 뭐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수치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 조금 저평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보일 수 있는 수치. 모터 그렇다고 마켓시어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네이버 금융과 마무리는 입으로